월든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하는 자선, 일반적인 의미의 물질적 기부나 도움에 국한되지 않고 내적 성찰과 도덕적 실천을 통한 진정한 선행을 의미합니다. 소로는 자선을 깊이 있는 철학적 개념으로 바라보며 단순히 타인을 돕는 외적인 행동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책임감,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소로가 말하는 자선의 핵심 요소. 1. 겸손한 선행. 소로는 선행이란 태양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자기 과시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겸손한 자선을 의미합니다.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물질적 도움의 한계. 소로는 단순히 물질적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돕는 것이 진정한 자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빈곤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자선이라고 봅니다. 3.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진정한 자선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정돈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돕는 것은 불완전한 자선이라고 봅니다. 4. 자연과의 조화. 소로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자선의 한 형태라고 여깁니다. 인간이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른 생명과 세계의 선행을 베푸는 길이라고 봅니다. 5.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 소로는 자선을 베풀 때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선이란 동정심이 아닌 상대를 평등하게 대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소로의 자선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소로는 표면적인 자선 활동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도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특히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이런 자선이 오히려 수혜자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요약, 소로가 말하는 자선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는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선행과 도덕적이고 조화로운 삶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선을 베풀고 타인과 자연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드에서 말한 이 구절은 진정한 자비와 도움의 본질에 대해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는 박애주의의 잘못된 방식이 어떻게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지적하며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건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박애주의자의 잘못된 접근. 소로는 일부 박애주의자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과 슬픔을 기반으로 타인에 대한 연민을 형성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연민은 진정한 도움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고통을 투영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민은 오히려 슬픔과 절망을 확대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절망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타인을 돕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겠지라는 식으로 고통을 강조한다면 이는 도움보다는 절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됩니다. 2. 절망이 아닌 용기와 희망을 나눠야 한다. 소로는 사람들이 서로 나눠야 할 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용기, 건강, 희망, 편안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도움을 강조합니다. 절망이나 슬픔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수 있으므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타인을 도울 때 자신의 과거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해야 한다. 3. 질병과 절망의 전염. 소로는 절망과 질병을 전염병에 비유하며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절망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나눈다면 이는 타인에게도 절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건강하고 용기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병과 고통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동은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4. 서로의 이상적 박애주의. 서로가 제안하는 이상적인 자비와 도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 영향력. 도움을 줄 때는 용기와 희망을 전달해야 하며 절망이나 연민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상태 점검. 자신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일 때만 타인을 도울 수 있다. 타인의 존엄성 좋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요약 서로의 이 말은 박애주의자들이 자신의 과거 고통을 단순히 나누는데 그치지 말고 용기와 희망, 긍정적인 변화를 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도움, 부정적인 감정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